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85세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혼자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을까?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85세를 넘기는 어르신 10명 중에 단 3명만이 스스로 걷고 식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냐고요? 대부분 75세 이후에 한 번의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심지어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30년 넘게 노년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세를 넘어서도 팔팔하게 사시는 분들과 70대에 벌써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4가지 단순한 생활 습관이었어요. 바로 어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87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발걸음이 가벼우셨어요. 마치 60대처럼 보였죠.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제가 놀라서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1년 전에 알려주신 그 4가지만 꾸준히 했어요. 이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걸으셨거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지금은 손자들과 놀아주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4가지 황금 습관을 쉽고 실천 가능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수분 관리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아시나요? 게다가 약 복용으로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나는 물을 자주 마신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76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오후에 어지러워서 식사를 거르곤 하셨습니다. 이마를 짚으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죠. 선생님, 머리가 자꾸 무거워요. 오후 되면 어지러워서 밥도 못 먹겠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는데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체내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거예요. 할머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글쎄요. 목마를 때만 조금씩. 할머니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셨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하루 일정에 따라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세요. 아침 기상 직후 1컵, 점심 전에 1컵, 외출 후에 1컵, 잠자기 전에 1컵이요. 처음엔 할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자주 적게 나눠 마시세요. 마치 화분에 물 주듯이요.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맑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죠. 선생님, 이제 피로감이 크게 줄었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면서 두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순환을 바꾼 겁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더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회복력 유지입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회복 속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 동안 피곤하고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도 이제는 몸이 버거워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근육의 양이 아니라 회복 속도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같은 활동 후에도 3배에서 5배 더 오래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72세 김태수 할아버지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만보를 걷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운동화를 신고 나가셨죠. 동네에서는 걷기 달인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책 후 며칠을 기운 없이 보내야 했던 거예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서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하셨죠. 할아버지, 운동 후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셨어요. 맞아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 하고 나면 2, 3일은 꼼짝 못해요. 그래도 안 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검사해 보니 근육량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회복력 저하가 원인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회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회복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피로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이 회복력이 좋아서 밤을 새워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하루 이틀이면 멀쩡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이건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새 차는 엔진이 좋아서 빨리 달려도 금방 싣고 다시 달릴 수 있지만 오래된 차는 조금만 달려도 엔진이 과열되고 식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운동량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만보를 한 번에 다 걷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마다 몸을 깨우는 거예요. 장시간 앉아 있지 마시고 짧고 가벼운 동작을 자주 반복하세요.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그럼 운동을 적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분 스트레칭을 하루에 5번 하는 게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낮잠도 좋고 심호흡이나 명상도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가볍게 걸어오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산책하고 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회복력을 지키는 몸이 훨씬 오래 버팁니다. 이게 바로 85세의 벽을 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회복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좋고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면 더 좋아요. 둘째, 운동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은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낮잠도 좋지만 15분에서 30분을 넘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넷째, 스트레칭에 힘을 믿으세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물질을 제거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째, 온찜질과 반신욕도 회복력을 높입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 정도 반신욕을 해보세요. 84세 최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팔 돌리고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는데 저는 아직 괜찮아요. 시장도 혼자 가고 손자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79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회복력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힘은 좋았지만 무리를 많이 했죠. 은퇴하고 나서도 그 버릇이 남아서 운동도 세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등산하고 오후에 헬스장 가고 그러다가 무릎이 나갔어요. 수술까지 했죠. 그런데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회복력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대요. 재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움직이래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0분씩 3번 산책하고 오후에는 스트레칭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시대요. 무릎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예전엔 운동하고 나면 파스 붙이고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운동하고도 손자들이랑 놀 수 있어요. 회복력을 지키는 또 다른 비법은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야 근육이 회복됩니다. 바나나와 우유, 삶은 계란과 빵 한 조각 같은 간단한 간식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회복을 더디게 만들거든요. 운동 전후로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회복력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88세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동 후에 꼭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어요. 그러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다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주 쉬면서 꾸준히 움직이세요. 그게 바로 85세의 벽을 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은 영양 보충입니다. 약이 빼앗는 것까지 챙기세요. 여러분, 매일 드시는 약들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은 병을 치료하는 데 필수지만 동시에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뇌가 기능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70대 중반 정미경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어요. 손을 꼭 쥐고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죠. 선생님, 자꾸 깜빡깜빡해요. 아까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다리 힘도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치매 아닐까요? 친정 어머니도 치매셨거든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병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 원인이었어요. 특히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뭘 드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도 한두 가지.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먹어요. 할머니가 쑥스러운 듯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식단 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에는 바나나 1개 드세요. 점심에는 고등어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조금이라도 드시고요.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씩 드세요. 그게 다예요? 영양제는 안 먹어도 되나요? 일단 음식으로 먼저 해보세요. 약이 빼앗은 빈자리를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빨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기억력도 돌아오고 다리에도 힘이 생겼어요. 어제는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두 팔을 들어 보이시며 자랑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영양 보충의 핵심은 약이 가져가는 영양소를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를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많은 계란, 우유, 치즈를 챙기세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는 견과류와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서 영양 간식을 먹어요. 아침 약 먹고 바나나, 점심 약 먹고 호두, 저녁 약 먹고 요구르트. 이렇게 하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활력 있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황금 습관은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가 병을 키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관계예요. 말이 줄고 만남이 줄고 대화가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피로감이 쌓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당뇨만큼 건강을 해칩니다. 80세 이목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년 전에 50년을 함께 사신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하루 종일 혼자 계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셨죠. 눈빛도 흐릿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할머니, 요즘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긴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자녀분들은요? 바쁜 애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10분만 아드님이랑 통화해 보세요. 그냥 오늘 날씨 어떤지, 뭐 드셨는지 그런 얘기라도 좋아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바쁜 애를. 할머니 목소리 듣는 게 아드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하루 한 번 전화 통화, 주 1회 외출 또는 폭지관 활동, 짧은 인사 한마디도 뇌를 자극합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에 빛이 있었고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밝아지셨죠. 선생님, 아들이 매일 전화해요. 어제는 손자 목소리도 들려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신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해요. 작은 연결이 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뇌를 자극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82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정자에 나가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루의 활력소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아픈 데만 신경 쓰게 되는데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관계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오래 산다. 좋은 약을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젊음을 유지해야만 병 없이 산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본 진짜 장수 비결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로 오래 사신 분들은 거창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회복력을 지키고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92세 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모든 수치가 70대 수준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비결을 여쭤봤죠. 할머니, 특별히 하시는 운동이나 비법이 있으신가요? 할머니가 호호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비법이 뭐 있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죠. 물 자주 마시고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이게 다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 있다는 걸요. 값비싼 약도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잔, 짧은 움직임, 한 통의 전화. 이런 사소한 실천이 건강의 무게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황금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분 관리.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회복력 유지. 운동량보다 회복 속도가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주 쉬면서 움직이세요. 셋째, 영양 보충. 약이 빼앗는 영양소를 음식으로 채우세요. 바나나, 생선, 견과류를 기억하세요. 넷째, 관계 유지. 하루 한 번 전화, 주 1회 만남. 작은 연결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85세의 벽은 누구나 넘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진짜 건강의 비밀을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